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애킨스 다이어트 혁명이라는 책입니다. 로버트 애킨스 지음, 박중환 옮김, 세이버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배고픔과 요요 없는 다이어트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책입니다. 다이어트의 핵심은 어떤 음식을 먹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평생 건강한 삶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체중 감량은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음식으로 자신을 위로하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체중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감정적, 심리적 문제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음식은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생명 유지 이상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음식을 통해 엄마의 사랑과 정성을 추억하며 편안함과 안락함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심각한 체중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음식은 독재자의 얼굴로 군림합니다. 음식은 다양한 표정으로 우리들의 감정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일이 풀리지 않을 때 폭식으로 자기 위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높아진 혈당은 우울한 감정을 위로합니다. 문제는 잠시라는 것입니다. 고혈당은 기분을 좋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우울하게 합니다. 음식을 통한 위로는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상처를 위로하고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한 음식을 마음껏 드시기 바랍니다. 물론 음식을 먹는 행위가 감정적인 고통을 치료하기 위한 최선의 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음식을 먹어야 한다면 가공식품 대신에 원형 그대로의 음식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는 사람과 소통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른 사람과 감정적인 소통을 하는 것이 아이스크림 한 그릇을 먹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외로움이 살며시 찾아온다면 영화관이나 서점에 가는 것도 좋습니다. 흥미로움과 즐거움을 찾는 행위는 먹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운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격렬한 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편안하게 걸으면 됩니다. 천천히 산책하면 좋습니다. 한동안 걷고 나면 자신을 억눌렀던 문제가 좀 더 쉬워 보일 것입니다. 또한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통찰력과 지혜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스스로 배우고 습관화해야 합니다. 자신만의 버킷리스트를 만드는 것도 좋은데요. 좀 더 구체적인 답변으로 말입니다. 자신만의 버킷리스트를 기도문처럼 외워도 좋습니다. 그러한 의식적인 행위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을 도울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자신에게 주는 긍정적 암시는 오랜 습관과 관성을 극복하게 합니다. 에킨스 영양학이 습관이 되면 정말 멋진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체중 감량에 대한 실패의 경험이 너무도 많습니다. 실패의 기억은 트라우마가 되어 마음속 각인처럼 새겨져 있습니다. 좀비처럼 되살아나는 실패의 습관을 벗어던져야 합니다.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매일 상상하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체중 감량과 함께 찾아올 행복, 건강, 그리고 에너지를 미리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식단은 자신을 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를 행동하게 하는 것은 습관입니다. 잘못된 습관의 굴레를 끊어버리면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해낼 것입니다. 먼저 실컷 먹지 말고 필요한 만큼만 드시기 바랍니다. 음식은 식탁에서 드셔야 합니다. 요리를 하면서
집어먹지 마시고요. 남은 음식을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 음식물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그리고 텔레비전이나 핸드폰을 보면서 식사를 하지 마시고 입이 심심할 때 냉장고와 주방 근처를 방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음식 일기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기록은 가장 좋은 코치입니다. 천천히 식사하면서 오래오래 씹어야 합니다. 이 습관은 비만을 탈출하는 필살기이기도 합니다. 씹는 과정은 맛을 느끼는 과정이자 최초의 소화 과정입니다. 씹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뇌는 포만감의 신호를 빠르게 느끼게 됩니다. 활동적인 삶을 위한 10가지 팁이 있습니다. 먼저 운동 습관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습관은 하기 싫은 일을 가장 쉽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가용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걷기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에 계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계단은 매일 만날 수 있는 멋진 등반로입니다. 자투리 시간에 간단한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몸으로 하는 근력 운동은 부상이 없습니다. 푸시업과 스쿼트는 최고의 근력 운동입니다. 혼자 집안일을 할 때 음악에 맞춰 흥겹게 춤을 추는 것도 좋습니다. 한결 기분이 좋아집니다. 피트니스 코치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나약한 의지를 보완할 수 있으며 체계적인 운동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복식 호흡을 하면서 편안하게 잠드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으며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매일의 운동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최고의 리더는 목표입니다. 근력 운동과 걷기를 포함한 모든 운동을 기록해야 합니다. 기록은 최고의 코치입니다. 과거에 익숙한 자신과 결별하겠다고 당당하게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애킨스 영양학은 저칼로리 식단인가요? 하는 것이 있는데요. 아니라고 합니다. 애킨스 영양학은 칼로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덜 배고프며 음식에 덜 집착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칼로리도 덜 섭취하게 되고요. 그 이유는 첫째, 안정적인 혈당은 음식 갈망과 거짓 배고픔을 사라지게 해줍니다. 둘째, 영양 밀도가 높은 음식을 섭취하면 몸은 만족하고 음식은 덜 필요로 합니다. 고기, 생선, 치즈, 견과류, 계란, 저녹말 채소 및 과일은 영양가가 높습니다. 애킨스 박사에 의하면 섭취 칼로리를 줄이는 것이 체중을 감량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고 합니다. 탄수화물을 충분히 제한하면 몸은 포도당을 태우는 시스템에서 지방을 태우는 시스템으로 전환됩니다. 몸은 지방 대사 시스템이 되었을 때 더 많은 칼로리와 지방을 소모합니다. 동일한 칼로리를 섭취했을 때 애킨스 영양학은 다른 다이어트 프로그램보다 더 많은 지방을 감량하는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주방과 냉장고에서 설탕과 관련된 제품을 모두 없애야 합니다. 마트에서 가야 할 곳은 고기, 생선, 과일과 채소를 파는 코너입니다. 다른 곳은 모두 무시해도 됩니다. 토스트, 머핀, 베이글, 시리얼과 같은 고탄수화물로 식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과도한 칼로리가 체중 증가를 초래하지 않나요? 하는 것인데요. 살이 찌는 것은 소비하는 열량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한 결과라고 합니다. 과도한 칼로리는 체중을 증가시킵니다. 하지만 체중을 감량하는 유일한 방법이 칼로리 섭취를 엄격하게 조절해야 한다는 전제는
버려야 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칼로리를 얼마나 섭취하고 소비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칼로리를 정확히 계산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탄수화물을 제한하면 대사적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포도당을 태우는 에너지 대사에서 지방을 태우는 대사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루 2000칼로리를 섭취해도 몸무게와 허리 둘레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지방 식단으로 2000칼로리를 섭취한다면 도리어 살이 찔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 제한 식단은 지방을 태우기 때문에 에너지와 칼로리를 더 많이 소모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지방을 먹지 않고 인슐린과 혈당을 관리할 수 있나요? 하는 것인데요. 아니라고 합니다. 지방을 제거하면 남는 건 단백질과 탄수화물입니다. 두 영양소 모두 혈당 반응을 일으킵니다. 지방은 혈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유일한 영양소인데요. 건강한 지방은 몸에 좋습니다. 에킨스 박사에 의하면 인슐린은 포도당을 세포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유일한 호르몬입니다. 과도한 포도당은 지방으로 전환되어 몸 전체에 차곡차곡 저장됩니다.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는 체내에 인슐린의 과잉 공급을 초래합니다. 혈당과 인슐린의 과잉 생산은 고인슐린 혈증을 유발하며 당뇨병이라는 악당을 초래합니다. 고인슐린 혈증은 체중 감량을 방해하는 원인입니다. 높은 혈중 중성지방 수치는 심장병과 뇌졸중의 위험 요소입니다.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면 중성지방과 인슐린 수치가 낮아집니다. 에킨스 영양학은 체중 감량을 쉽게 만들며 혈당과 인슐린 수치를 안정시킵니다. 경구용 당뇨약이나 인슐린을 복용하고 있다면 에킨스 영양학을 시작하기 전에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당 수치가 낮아지면 약물 복용량을 조절하고 모니터링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탄수화물 수치와 혈당 지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탄수화물 수치는 식품의 총 탄수화물 비율을 말합니다. 혈당 지수는 탄수화물의 영향을 측정한 것입니다. 혈당 지수를 사용하여 혈당에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은 탄수화물 식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총 탄수화물 비율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과일, 채소, 곡물, 녹말은 탄수화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더 많이 섭취할수록 체지방은 더 적게 감소합니다. 혈당 지수는 포도당이 혈류로 유입되는 상대적인 혈당 비율을 말합니다. 저혈당 채소는 비교적 적은 탄수화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탄수화물 함량과 혈당 지수가 낮고 황산화 성분이 많은 음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탄수화물 그램 수치와 혈당 지수를 냉장고에 붙여놓는 것이 좋습니다. 주스 대신에 채소를 통째로 드시고 채소를 너무 익히면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샐러드에 지방이나 단백질을 첨가하고 영양소가 가장 풍부한 채소는 당분이 낮기에 주된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왜 식욕이 늘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식욕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식욕은 더 이상 지방 분해가 진행되지 않을 때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아니면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음식을 추가했을 때 감춰진 식욕은 본색을 드러냅니다. 추가한 음식 목록에서 설탕과 정제된 곡물의 함량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단백질과 지방의 적절한 섭취가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식욕에 대한 갈망을 덜 수 있습니다. 모든 시도가 실패한다면 음식에 대한 갈망이
사라질 때까지 잠시 음식 추가를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다이어트뿐만이 아니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 애킨스 다이어트 혁명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